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윤석을 검색하시면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굳이 오셔가지고 뭐 좋아요, 알림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드시면은 계속 보시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그런 거 안 하셔도 되니까. 유튜브 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그런 거를 뭐 구독 버튼 눌러달라 추천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맹이가 좋아야죠. 이번 주에 매도했던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노바렉스를 리포팅을 했던 게 지난 4월 달. 그때 가격이 9,300원이었네요. 노바렉스 9,300원. 리포트를 여러 번 썼는데 한 이 정도에 서 리포팅을 해가지고 최근 여기에 이제 목표 주가에 좀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급등을 했잖아요. 주가가 갑자기 뭐 20%까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중국 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중국 진출을 위해서 노바렉스를 전초기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이제 ODM 매출액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단기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혹은 기간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매도했던 종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매도했던 종목은 폰드그룹이라고. 네, 이 주가가 폰드그룹은 얼마에 샀냐면은 2월 달에 리포트를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그때 5,750원에 샀네요. 5,750원이면은 여기서 5,750원. 네, 한 이 정도 가격에서 사서 오늘 매도하니까 수익률 뭐 51%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4월 달에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 좋네요. 적정 주가가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기업이 의류 유통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 유통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1분기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적정 주가 계산하는 게 의류 유통과 화장품 유통은 PR이 달라요. 시장에서의 적정 PR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계산을 제가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하다 싶을 때는 매도하는 게 좀 맞죠. 확신이 없을 때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익률도 50%나 먹었으니까 뭐 괜찮죠. 아무튼 그리고 올해 또 매수했던 종목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한국 가구 잘 가고 있죠. 한국 가구는 얼마에 주고 샀나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 가구는 4,200원대에서 주고 샀네요. 4,200원대. 이 정도에서 주고 샀는데, 뭐 단기 일단 올라갔습니다. 이게 초콜릿,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가구 회사가 아니라 제빵 제과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이 75%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빵 제과 수입 유통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초콜릿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그 유통회사들은 가격이 매입 가격이 증가하면 판가에다가 자기 마진율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구는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훨씬 저 위에 지붕 뚫고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나요? 이거 KT 밀리의 소재, 이 기업도 얼마에 샀죠? 14,600원에 샀네요. 14,600원. 네. 힌트 계좌 기준으로 샀습니다. 14,600원. 네,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갔네요. 목표가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SK텔레콤 사태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통신 요금제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서비스거든요. 전자책이죠. 전자책 서비스 콘텐츠. 그래서 얘네는 이제 KT 쪽에 소속이라서 SK텔레콤의 이탈 회원들의 60%가 지금 KT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것 같고 목표가는 재설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업계에서 18,000원으로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그거는 이제 SK텔레콤 사태가 굉장히 좀 크게 터지기 전에 설정한 거기 때문에 18,000원이 원래 목표가였습니다. 근데 이 가격에 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있고 또 하나 있다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롯데렌탈 잘 가고 있죠. 롯데렌탈도 올해 매수를 했습니다. 이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잘 가고 있네요. 잘 가고 있고 CG 프레쉬에는 제가 진짜 하도 많이 얘기했죠. 올해 전혀 다른 흐름이 나올 거라고. 네. 이게 지금 소매 유통 쪽에서 탑픽 종목입니다. 오늘 또 5%가 올라갔네요. 목표가는 저 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좀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일단 좋은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덕산네룩스입니다. 애플이 지금 OLED 쪽으로 좀 전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해 처음으로 아이폰 16이 원래 아이폰 모델이 4개, 4종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2종이었는데, 올해 아이폰 17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4종 모두 OLED 패널을 탑재한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쪽에서 만드는 게 이제 맥북, 노트북이죠. 그거하고 이제 아이패드,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제 폴더블 폰으로 내년부터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OLED 패널이 이제 탑재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최대 수혜주는 덕산 네오룩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가치 투자자를 위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단기 급등 뭐 이런 거 같은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괜히 단기 급등주 쫓아다니다가 증권사에다가 그냥 수수료만 주고 봉사활동하는 거죠. 한번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사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제 스마트폰 뭐 관세 그래가지고 뭐 애플 아이폰도 한 25% 관세 때려 맞고 우리나라도 25% 때려 맞고 다 동일해요. 예. 그래서 이제 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벗어나서 생각할 필요가 좀 있다는 거고, 휴대폰이라는 것은 뭐 사실상 필수 소비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오면은 그 교체 주기에 따라서 그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존재가 전혀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필수 소비재 성격상 일단 뭐 구매할 사람들은 구매하겠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OLED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죠. 덕산 네오룩스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국내 1위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2위예요. 그럼 1등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보면은 이제 1등 기업은 미국의 이제 UDC라는 기업인데 얘네는 소재를 생산하기보다는 기술 특허료로 거의 대부분의 매출액이 기술 특허료입니다. 그 누구로부터 받냐면은 그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또 이제 중국에 있는 여러 이제 OLED 업체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원천 기술을 얘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술 특허료를 받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덕산 네오룩스하고 경쟁 관계는 아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덕산 네오룩스가. 자, 얘네들의 매출처는 두 군데로 이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 패널에다가 OLED 소재를 공급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애플 쪽에 공급이 되죠.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이. 그래서 이쪽이 이제 최전방 산업이고,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BOE하고 CSOT라는 OLED 패널 업체에다가 이제
직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중국 시장의 직간접적인 매출 비중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걸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요. 직납하는 경우도 있고, 네, 요 부분도 지금 중국 시장도 지금 IT 기기에 대해서 OLED 쪽 패널로 전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덕산 네오록스도 중국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 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고객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만드는 소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 좀 드리고요.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블랙 PDL이라는 거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이 됐고요. 이거는 폴더블 폰에 대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얘네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무엇을 만드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이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이겁니다. HTL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공 수송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OLED 발광 원리가 전자하고 전공은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전자가 빠져나간 빈 공간을 전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자하고 전공이 만나면서 빛을 방출하는 현상이 이제 자체 발광 OLED라는 건데요. 전공 수송층, 즉 전공이 발광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전공 수송층 HTL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동이 돼가지고 전자하고 전공이 만나야지 이제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필수 OLED 소재로 되어 있고요. 또 레드호스트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프라임이라는 게 있는데 빛의 삼원색이 빨강, 파랑,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빨파녹에 대한 프라임, 발광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소재예요. 마지막에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블랙 PDL. 지금 만들고 있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덕산 네오록스밖에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OLED 패널 두께를 좀 줄이고요. 지금 이 스마트폰들이 고도화가 되면서 부품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이 전력 소모량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LCD 패널 같은 경우는 소비 전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 PDL을 쓰게 된다면은 OLED 패널을 쓸 때 소비 전력을 최대 25%까지 절감하는 소재인데 이게 요즘 뜨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 지금 발열이 문제고 발열이 많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소비 전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줄여주는 거, 전기를 덜 먹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러한 핵심 소재를 제조를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제 중국 패널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저번에 보니까 종목 게시판이나 또 블로그 같은 데 보니까 덕산 네오록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별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기타 자산이 확 올라간 게 지금 이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이제 이 기타 자산이 올라간 게 뭐냐면은 얘네 모회사가 덕산 하이메탈이잖아요. 얘들한테 1,100억 원을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 빌려준 수취차건이에요. 비유동 수취차건. 받을 돈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빌려줬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가지고 기분 나쁘다. 이거 뭐 모종에 돈을 뭐 모회사한테 띄어먹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좀 더 깊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 4.6%의 이자를 받고 있어요. 덕산 하이메탈로부터. 그리고 담보도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가 뭐냐면은 이 모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시리우스 홀딩스하고 덕산 에테르시티가 있는데 뭐 같은 회사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종속회사가 이건데 얘네가 굉장히 돈 잘 버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수소가스 있잖아요. 특수가스 용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이에요. 요 회사를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억 원을 띄워 먹혀도 진짜 우량한 기업을 그냥 인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덕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기타 자산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돈을 띄워 먹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걸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제 만족성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순자입금 비율이 지금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지금 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13%밖에 안 돼요. 기술 집약적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유동 비율은 뭐 100%를 초과한 529%입니다. 그래서 제 만족성은 굉장히 우수하네요. 예. 뭐 BW, 뭐 CB 뭐 이런 것들을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게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꾸준히 올라갔죠. OLED는 이제 성장 산업인데 간헐적으로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그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뭐 국민들한테 주머니에다가 돈 찔러주고 막 재난지원금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제품 바꾸고 스마트폰 바꾸고 이때 이제 우발적으로 실적이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는 약간 좀 정상화되는 흐름이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024년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난해 9년 동안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무려 20%씩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연평균 41%의 고성장을 이뤘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좋죠. 네. 그만큼 이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서 가격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겠죠. 분기 실적 뭐 지난해 좋았습니다. 지난해 좋고 4분기 때는 이례적인 실적이 좀 나왔네요. 네, 뭐 환율 효과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비용도 좀 덜 쓰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 마저 볼게요. 매출액은 그 전년도 대비 3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9%나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면은 올해가 부담이에요. 올해 2025년도가 이렇게 고성장을 해버리면 올해는 전년의 높은 기저에 의해서 올해는 저성장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가치 투자라는 것은 두 가지의 실적이 있어야 돼요. 당장 올해 2025년도 실적이 좋아져야 되겠고요. 근데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이제 시장의 눈은 내년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실적 성장은 당연히 돼야 되고요. 두 번째, 2026년도 실적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가가 올라가요. 왜? 들고 있는 사람이 매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고민 없이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일단 2025년도에 실적이 왜 성장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무조건 실적이 좋아집니다. 2분기에. 왜냐면은 덕산네오록스가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를 좀 볼게요. 산업용 펌프하고 압축기 뭐 이런 거 만들고 발전소라든지 플랜트 원전 이쪽이 이제 전방 산업이 돼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원전 쪽에서 실적이 좀 확대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LNG 쪽에서도 얘네가 연구 개발해가지고 그 제품화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LNG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도 뭐 성장 분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은 내년도에도 성장을 이룩할 것 같고, 자, 인수했던 기업이 적자 기업이면은 문제가 되겠죠. 제가 이제 이것을 공시를 봐가지고 상장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제가 뜯어왔습니다. 전자공시에서 보니까 지금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5%까지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게 지금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1000만, 1억, 10억, 18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이 종목을 거의 60% 정도의 지분을 좀 확보를 했는데, 자, 작년도 영업이익이 189억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덕산네오록스 영업이익의 몇 프로나 되느냐? 무려 36%나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36%의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실적이 언제부터 연결이 되느냐? 2분기부터 연결이 됩니다. 1분기에는 연결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럼 뭡니까? 2분기에는 주식시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덕산네오릭스도 일단 실적이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흑자기업이 실적으로 연결되니까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굉장히 높은 성장이 나올 것 같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2025년도 실적 성장을 하는 배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여기 나오죠.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대 고객이잖아요. 아이폰 11, 17 올해 나오는 모델인데 지난해에는 2개 모델에만 OLED 패널이 적용이 됐는데 올해는 4개 모델 전체에 OLED 패널이 공급이 됩니다. 그럼 뭐 산술적으로 보면 2배죠. 근데 그 2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최고 사양 있잖아요. 제일 비싼 거. 거기에만 적용이 됐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좀 중저가 폰, 그 중저가 폰이 오히려 수요가 더 많잖아요. 더 많이 팔리잖아요. 그쪽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모델 중에서 최상위 모델이 M14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재료 구성이 14개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거고요. 이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다가 공급하는 OLED가 이제 이건데 전공수성층 덕산네오릭스 레드 프레임 들어가고요. 그린 프라임 요게 들어갑니다. M13이 있었는데 M13에서는 덕산네오릭스의 그린 프라임이 없었어요. 듀크라는 회사가 그거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M14 모델에서는 덕산이 그 자리를 뺏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의 소재가 공급이 됩니다. 덕산 쪽에서. 그래서 아이폰 쪽에 전체 4개 모델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면은 뭐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아이폰 쪽 시장에서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이게 올해 가을쯤에 보통 10월 달에 출시가 되죠. 그러면은 초도 물량 생각하게 된다면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실적이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살짝, 3분기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겠죠. 또 하나 있다면은 갤럭시에서는요. M13까지밖에 안 쓰고 M14는 아직까지 사용을 안 했어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올해부터는 울트라 모델 있잖아요. 최고 사양. 여기서는 또 M14 이 패널이 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갤럭시에서는 M13에서 그린 프라임은 없었거든요. 근데 M14에서는 덕산 네오릭스에 그린 프라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재 단에서 보게 된다면 그린 프라임의 실적, 소재의 출고량이 많아질 걸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국내 쪽에서도 수혜가 좀 있을 것 같다. 근데 아이폰보다는 크진 않겠죠. 아이폰은 4개 모델 전체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달랑 1개 모델, 울트라 모델에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뭐 나쁠 건 없죠. 그래서 요 분기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릭스가 자 1분기 실적은 이미 나왔죠. 매출액은 1분기 때가 28%가 빠진 건데 이것은 얘네가 장사를 못해서 빠진 게 아니라 그 전년도 1분기 2024년도 1분기가 그 아이폰이 아니라 그 갤럭시 모델이 좀 조기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조기 출시된 효과 때문에 엽기저죠. 그것 때문에 28%가 떨어졌는데 매출액이 28%가 빠졌는데 영업이익은 4%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14%가 빠질 줄 알았는데 실제 호실적입니다. 1분기 때. 호실적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2분기 볼게요. 자, 2분기. 3분기. 그 2분기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2분기. M&A 효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그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 있잖아요.
그게 이제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2분기 때는 뭐 매출액은 36%나 증가하고 지난해 이때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무려 67%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3분기는요. 아이폰 17에 대한 모델 그 수혜가 나오겠죠. 3분기부터. 매출액은 66%, 영업이익은 무려 91%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수정한 거를 좀 볼게요. 네, 비슷하네요. 매출액이 2분기 때 42% 증가, 영업이익은 68% 증가. 이거는 M&A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일부분 아이폰에 대한 수혜가 여기서부터 좀 시작되겠죠. 3분기에는 매출액 79%, 영업이익은 84%가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데 올해는 그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올해 실적 좋아지는데 내년도 실적 고꾸라져 버리면요, 주가 안 올라가요. 왜냐면 지금 시장의 눈은 내년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도에도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내년도 아이폰 쪽에서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는데 그 패널을, 그 OLED 패널을 누가 공급하느냐. 보통 이제 아이폰에다가 공급할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일 많이 공급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LG, 그 다음에 이제 BOE가 조금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단독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단독 독점으로 공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하고 BOE는 탈락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애플에서 처음으로 폴더블 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불량이 섞여 있으면은 그 치명적인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폴더블 폰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이 접을 때, 이 접는 그 힌지 부분이 이 주름이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삼성이 폴더블 폰을 출시한 게 벌써 6년 차거든요. 그 뒤에 이제 품질에 대해서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죠. 특별한 말썽을 부리진 않았잖아요. 뭐 중국이랑 말썽 부리고 막 이렇고, LG 디스플레이는 아직 경험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애플 쪽에서는 여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가격 경쟁을 시켜가지고 디스플레이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 폴더블 폰을 출시할 때는 지금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폴더블 폰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단독으로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또 하나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 폴더블 패널에는요, 그 COE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게 저전력 그 디스플레이가 돼야 됩니다. 전력도 덜 먹고요. 두께도 좀 얇게 해야 돼요. 가볍게. 폴더블 폰이 좀 무겁잖아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평광판을 좀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자꾸 이제 이 패널 이 스탯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또 전기를 또 많이 먹어요. 이 평광판이. 근데 평광판이라는 게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평광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선글라스 끼면 이제 평광 렌즈라고 그래가지고 빛을 한쪽으로 이제 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빛이 난사가 돼 버려요. 이걸 없애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평광 기능을 없애는 대신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블랙 PDL.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 최초로 덕산 네오로스가 양산을 했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한 것이 언제 들어갔냐? 2021년도 갤럭시 Z 폴드 3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경험이 있는 거죠. 지금 이걸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덕산밖에 없고, 즉 결론을 짓는다면은 아이폰의 폴더블 폰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단독으로 패널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블랙 PDL을 덕산 네오록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026년도에는 이번에는 폴더블 폰에 대한 수혜가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동안은 아이폰 쪽에는 블랙 PDL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내년부터는.
또 하나 있다면은 이건 전 세계 지금 디바이스들, 특히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태블릿 PC 쪽 그쪽에 큰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애플이 모든 것들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애플의 노트북과 태블릿 PC가 OLED로 간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태블릿 PC 만들고 노트북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브랜드들이. 그쪽도 OLED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덕산 넷웍스가 수혜를 또 받게 되겠죠. 자, 2026년도에 OLED 쪽에 아이패드 중에서 미니 그리고 맥북 프로 쪽에서 OLED 패널, 지금까지 LCD를 썼는데 OLED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것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단독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2년도부터 과거에 2016년도인가 2014년도에 투자했던 대규모 설비 투자했던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모두 소멸이 돼가지고 재무단에서 여유가 생겼어요. 감가상각비가 소멸이 되니까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흐름이 될 때 투자를 단행했어요. IT OLED 쪽. 이게 다 IT OLED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증설 투자를 이미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해놨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그 당시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 LCD 때문에. LCD 디스플레이하고 OLED 투자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준비를 못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고객을 구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최초간 나온 뉴스가 그러잖아요. 8.6세대 좀 이렇게 8.6세대 그 OLED 디스플레이 대해서 설비 투자할 거냐 그랬더니 고객이 없으면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투자를 안 하니까 고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은 그래서 생겼어요. 고객이. 그래서 지금 증설까지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애플 쪽에서의 아이패드하고 맥북 쪽 OLED로 전환하게 되면은 삼성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뭐 덕산 넷웍스가 같이 이제 수혜를 받는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호재가 있어요. 큰 건데 소재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일단은 아이패드나 맥북은 스마트폰보다는 좀 수명, 이게 되게 좀 중요해요. 수명이 좀 더 길어야 되잖아요. 그쵸? 노트북 쓰는데 3년 쓰고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노트북은 최소한 뭐 5년 이상, 10년까지도 생각을 하자. 10년까지는 아니죠. 5년 이상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OLED 패널을 싱글 스택, 한 장짜리가 아니라 두 겹으로 쌓는 투 스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쪽 구조다 이거죠. 두 겹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두 겹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곱하기 둘. 그 2배 정도 증가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재 사용량이 이론적으로 2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OLED 소재는 패널 사이즈하고 비례해서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아이패드하고 맥북은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면적이 4배 이상 넓어요. 제일 작은 게 4배.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스마트폰보다 단위 면적이 일단 4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재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아이폰의 스마트폰의 숫자하고 비교하면은 이건 또 비교 대상이 또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얘기죠. 이거는 제로 베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이제 덕산 넷웍스한테 고스란히 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왜? 삼성 디스플레이가 단독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애플 쪽에서 이런 OLED 패널에 대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전 세계 수많은 IT 기업들,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만드는 업체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걔네들도 당연히 뭐 애플하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은 OLED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럼 덕산 넷웍스도 그 수혜를 받게 되겠죠.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8.6세대 그 디스플레이 패널 그거 생산한다고 지금 설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뭐 증착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구매하고 있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설비 투자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2026년, 2027년도 이때 중국 수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때 덕산이 좀 수혜를 보겠죠. 왜냐면 중국 고객사도 많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연간 실적 전망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작성한 엑셀로 좀 볼게요. 자, 연간 실적은 이렇게 증가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조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게 지금 OLED의 제 2차 성장이 나온다. 뭐 슈퍼 사이클까지는 아니지만은 빅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LCD 기판을 썼던 수많은 그 디바이스들이 지금 OLED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고, 이유는 그거예요. 저전력도 있고, 두 번째는 LCD 패널하고 OLED 패널하고 가격 차이가 과거에는 좀 컸거든요. 근데 지금 별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뭐 기왕이면 OLED 쪽으로 좀 쓴다. 뭐 시한성도 좋고 전력도 좀 덜 먹고, 특히 이제 그 휴대용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장기 성장이 고성장이 일어날 것 같고, 업계에서는 연평균 매출액은 26%씩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한 26%씩 올라갈 것 같다. 2024년도부터 이때까지. 여기 보면 이제 이익 성장률입니다. 꽤 높죠. 일단 전망치지만은 이제 이런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EPS는 연평균 27%의 굉장히 높은 고성장이 나올 걸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열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스토리상 일단 성장 스토리를 좀 갖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전방 고객사,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적 그 지배력을 좀 이번에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스텝이 약간 좀 꼬여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아이폰 쪽에서, 애플 쪽에서 좀 중국산 패널을 쓸 수는 없잖아요. 또 그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야 뭐 상장 기업은 아니니까 가장 큰 수혜는 뭐 다른 수혜주들도 있는데 좀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애플에서 그것을 승인을 할지 안 할지, 뭐 힌지 뭐 이런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디스플레이에다가 뭐 이렇게 씌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건 덕산 네오룩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과거에 이제 PR 흐름이거든요. 2025년도가 되면은 PR 14.6이 되고 2026년도는 PR 10.9. 그래서 지금 목표 PR은 업계에서는 이 목표가를 PR로 환산하니까 19.5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6개월 남았잖아요. 올해 안에 34%, 내년까지는 79%.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12개월 정도 보유하게 되면은 뭐 50%, 60%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실적이 현실화되면은, 이 실적 성장이 현실화되면 이걸 80%를 적용했을 때, 잠시만요. PR을 22까지도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왜 이 성장률이죠. 이 성장률이 만약에 맞다면은 PR을 27을 줘야 돼요. 목표 PR을. 근데 이게 달성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률에서 20%를 할인을 해요. 20%를 할인하면 PR이 2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22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요. 목표 PR이 22. 그러면 이러한 22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는 거죠. 22. 그래서 이 성장률이 현실화되면은 목표가 상향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목표가 상향이 목표 PR로 따졌을 때 22까지 내다볼 수 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지금 벌써부터 예단하면서 올릴 수는 없었고, 지금 이 위치에 있거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갑자기 이때 주가가 20%가 올라갔어요.
20%가 합치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죠. 이제 올라갔던 것은 2분기 실적이 아까 현대중공업 터보 엔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고성장이 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뒤늦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뒤늦게 나와가지고 급등을 했던 거고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 더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려울 게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아까 18.5로 19.5죠. 19.5로 일단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